자, 명제 역과 대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제는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제 자체는 조건 두 개로 조건 P면 조건 Q이다 라고 이루어져 있는 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명제들을 뭔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해서 명제의 역과 대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명제의 대우를 써서 참 거짓을 구별하곤 하는데요. 그게 이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3단 논법도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집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토대로 혹은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고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 역과 대우의 참 거짓 3단 논법,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다뤄보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아마 조금 내용이 더 가벼운 느낌이 들 거예요. 역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것만 잘 익혀주세요. 집합에서 뭔가 느낌이 모자라다면 여기서의 논리적 연결성 등에서 속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합이 기본적으로 아주 빠르게 집합의 용어들이 아주 익숙하도록 어떻게든 말해도 빨리빨리 말하도록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것들로 지금 명제 끝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 P면 Q이다가 있었을 때요. 자, 이것의 역은 우리가 역전할 때 거스를 역자죠. 가정과 결론이 서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역이라고 하고 Q이면 P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이거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이다. 이게 역입니다. 반대로 얘의 역도 얘가 될 수 있고 얘의 역도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는 바로 부정을 하면서 역이 되는 것, 즉 부정을 하면서 결론과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Q가 not Q가 되면서 가정으로 가고 P가 not P가 되면서 결론으로 갑니다. 이거를 이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의 대우도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얘도 대우관계, 얘네도 서로 역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역에도 대우관계가 존재하겠죠? 대우관계는 그러니까 Q, 가정이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되고 결론이 가정으로 가면서 부정되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게 됩니다.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네 둘을 똑같은 가정 결론에서 부정만 된 거를 2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 말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역과 대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단원에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면 얘의 진리집합인 라지 P와 라지 Q는 이러한 관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것들.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얘가 뿔마 1의 진리집합을 갖고 얘가 1의 진리집합을 갖춰서 p가 q를 포함하니까 참이 되는 느낌이었다. 참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성립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또 뭘 배웠냐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은 뭐 딴 색깔, 이쁜 색깔 없을까요? 반대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서로 포함관계가 바뀐다고 했었죠. 맞죠? 자, 그리고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에서 P의 여집합은 얘는 not P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not Q를 의미하는 거였죠. 자,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것은 not Q는 not P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나요? P면 Q이다가 성립할 때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하는 것처럼 반대로 P가 Q에 포함된다면 P면 Q이다의 조건이 성립하는 것처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면 얘의 조건인 not Q와 not P는 not Q이면 not P이다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요. 즉
P면 Q이다라는 것과 not Q이면 not P, not Q이면 not P 다는 서로 어때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가 다 서로 연결돼서 얘는 다 똑같은 말. 즉 수학으로는 동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똑같은 말. 즉 얘가 참 거짓, 얘가 참 거짓은 서로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왜 둘은 똑같은 거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바로 대우라고 배웠죠. 즉 본 명제의 참 거짓과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서로 같다. 그래서 본 명제의 참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다면 대우 명제의 참 거짓으로 본 명제의 참 거짓을 정확히 구별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본 명제와 역 명제는 참 거짓이 서로 연관이 없으나 본 명제와 서로 대우 관계인 명제는 서로 참과 거짓이 같으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걸. 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은 우리가 역시 맨 처음 단원에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는 C에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죠. 자,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PQR로 얘기하는 게 지금 더 뭔가 맞을 것 같아요.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P는 R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쉽게 벤 아저씨를 소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게 P면 Q이다가 참이란 것을 알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란 걸 아니까 결국 얘도 어떻습니까? P면 R이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추이적 관계 또는 여기서는 말하는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3단 논법. 자, 지금 너무나 쉬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 명제로 참 거짓을 구별해라.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라. 자, 1번의 역은 자, 요놈이 가정, 요놈이 결론인 것이죠. 가정과 결론이라면 결론과 가정을 바꾼 게 역인 것이죠. 역은 a제곱이 1 이상이면 a는 1 이상이다. 대우도 미리 말해볼게요. 대우는 얘를 결론을 앞으로 가면서 얘의 부정 1 이상이다의 부정은 1 미만이 되겠죠. a제곱이 1 미만이면 얘도 a가 1 미만이다. 가정도 부정을 해서 뒤로 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본 명제의 참 거짓은 참이죠. a제곱이 1 이상이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a가 1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 거의 진리집합이 앞에 거의 진리집합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본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대우 명제만으로는 알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대우 명제를 해도 됩니다. 대우 명제가 a제곱이 1 이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의미하니까 얘는 여기에 속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당연히 1보다 작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다 해도 되고요. 그렇죠. 자, 역. a제곱이 1 이상이면 a가 1 이상이다. 맞을까요? a제곱이 1 이상이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인 것을 말했죠. 자, 얘는 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죠. 맞습니까? 역. 딴 색깔 역. 2번. 역. 자, 얘가 가정.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론이 되겠죠. 자, A는 0이고 B는 0이면 자, 결론이 앞으로 나오면서 가정이 뒤로 가면 역이 됩니다.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다.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결론이 앞으로 나오면서 부정이 되고 A는 0이 아니다. 이거의 부정은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면 앞에 거에 가정이 뒤로 오면서 부정이 되면 0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역은 좀 쉽죠. 둘 다 0이면
0, 0이니까 0이다. 이건 당연히 참이고요. 그렇죠. 대우가 좀 헷갈리죠. 하나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적어도 한 놈이 0이 아니라면 이 말은 하나가 0이 아니거나 둘 다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니까 하나만 0이 아니어도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 되긴 합니다. 이해됩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한 놈만 0이 아니라면 그렇죠. 어떤 놈이든 0이 아닌 놈이라면 그 놈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요. 헷갈린다면 본명제를 보시면 제가 얘가 0이면 0, 0이 되는 것이죠. 물론 조심할 건 있죠. 실수 조건이 없다면 얘는 뭐 A가 I고 B가 1이다 하면 0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위험하잖아요. 실수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이따가 말한 필충 조건이 될 거라서 이건 언제나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충 조건은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얘는 본명제와 이거의 역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 참이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필수 예제. 합이 1 이하면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y가 k 이하이다. 또는이 항상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또는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린다면 대우를 취하라.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한다. 자,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니까 얘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올게요. 마이너스 2 이하의 부정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2고 y가 k 이하의 부정은 반대로 가면서 k보다 크다. 그렇죠? 이게 가정이 되고요. 요거 이면 자, 가정을 부정해서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가 되면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 더하기 k 지금 얘네 둘 x 더하기 y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면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k보다 크다를 바로 1보다 크다가 포함해야죠. 왜? p면 q이다라면 진리지법 사이에서 뒤에 있는 놈이 더 커야 된다고 했죠. 자, 1보다 크다가 얘를 앞에 거를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k는 3 이상이다. 최소값은 3이다. 그렇죠? 아, 선생님 1이니까 마이너스 2랑 3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3단 논법. 뭐 이거 솔직히 윤리 시간 이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깨꼬닥이다. 이런 것이죠. 자, 요것들은 우리가 대우 명제를 활용해서 그렇죠. 서로 연결이 된다. 3단 논법은 서로 세 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서 참인 명제가 과연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P면 not Q다 이런 말이 있다면 얘의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not Q면 P이다. 이런 것들이 참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얘도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얘를 부정한 not Q와 얘를 부정한 R이 위치가 바뀌면서 not Q면 R이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결이 되는 게 있을까요? 자, 요 두 개를 보십시오. P면 not Q와 not Q면 R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두 개를 우리가 3단 논법으로 P는 R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3단 논법은 약간 브릿지 같은 느낌입니다.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자, 그럼 P면 R이다도 참이 됐으니까 얘의 대우 명제인 not R이면 not P다도 참인 거죠. 그래서 참인 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6개가 모두 참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볼까요? 우선 P면 나달은 없어요. P면 R이다. Q면 not P다는 역시 우와 잘못 썼네요 나. 와 이거 왜 이러니? 근데 얘는 맞겠죠? 얘는 다행히 맞네요. 잘못 쓴 게 있네요. 자, 지금 요거의 대우명제까지 아까 썼고요. 지금 보니까 잘못 쓴 게 있죠. Q이면 not P답니다. 그렇죠? 니네도 지금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알고 있어요. 잘 풀고 있나 본 거야. 그렇지?
자, Q면 not P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참이고, not Q면 R이다 여기 있으니까 참이고, not R이면 not P다 여기 있으니까 참. 그래서 그렇죠.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면 참인 것은 6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너무 충분 필요 조건 할 때는 너무 국어 사전적 의미에 대입하지 말고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입각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조건 P면 Q이다. 즉 어떤 명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아까 알고 있었던 건 진리집합 사이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였었죠. 자, 이 참이 될 때는 분명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참이 될 때는 화살표를 2개를 표시해서 참이라고 확실하게 밝혀두는 겁니다. 그냥 명제가 주어졌을 땐 명제 자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2개짜리 화살표를 하신다면 얘는 참으로 고정이 됩니다. 얘는 참인 명제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참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해서 요거일 때 요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럴 때 조건 사이에서 P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P. 그렇죠? P.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진리집합상에서 작은 쪽이 충분 조건입니다. 작은 쪽.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큰 쪽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큰 쪽이 필요 조건. 오케이? 작은 쪽이 충분, 큰 쪽이 필요. 큰 쪽은 작은 쪽이면 필요 조건. 그렇죠?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얘가 총을 충충충 쏘니까 얘가 피를 흘려서 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이상하게 외웠었는데요. 선생님 때는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정의에 맞게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면 Q다가 참이 아니라면 역시 참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즉 거짓인 명제일 때는 이렇게 똑같이 쳐주면 되고 참일 때는 이렇게 해달라. 오케이? 자, 그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시겠죠? 충분 조건이 작은 쪽, 필요 조건이 큰 쪽. 그리고 주어가 뭔지 잘 구별하기. 정말 주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맨날 P면 Q이다 하다가 PQ를 거꾸로 나타내는 순간 얘네가 헷갈려 합니다. 작은 쪽, 큰 쪽으로 구별해 주시고. 자, 근데 양쪽이 다 될 때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면 잘못 썼죠. 조건인데 왜? 그러니까 조건인데 이걸 썼어요.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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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P가 스몰 Q가 되는 게 참이고 스몰 Q가 스몰 P가 되는 게 참이라면 즉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서로에 대한 충분 조건 되고 Q도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도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서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다 된다면 얘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도 Q로 가고 Q도 P로 가니까 얘는 P랑 Q가 서로 갈 수 있다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당연하게 P면 Q가 참이라면 P는 Q에 포함되고 얘는 Q는 P에 포함되니까 얘는 앞에서 배운 집합의 상등, 즉 P는 Q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할 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P가 Q에 포함될 때 그렇죠? P는 어때요? Q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걸 다 골라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되는 걸 다 골라요. 즉 여기에는 P는 Q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짜 P가 Q에 포함되는 진부분 집합과 P랑 Q가 같은 것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별하고 싶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만
Q는 P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즉 한쪽만 포함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벽하게 충분 조건만 되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골라라 하면 같은 것까지. 왜? 같아도 포함되니까. 하지만 충분 조건은 되는데 P는 충분 조건인데 P는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 라면 요 같은 것은 빼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문제에서 혹시 나온다면 같이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요 아래도 이미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꼭 봐야 돼요. Q가 P인지 P가 Q인지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PQ가 나왔을 때, 자, 0과 3, 1, 2 이렇게 했었을 때 어느 쪽이 참이 되는지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0과 3 사이는 1, 2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0, 3이 어떻게 1, 2에 들어갑니까? 거짓. 0은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반대로 1, 2에 들어가는 건 0, 3에 들어갑니다. 참. 맞나요? 0, 3 사이에 있는 건 1, 2에 들어가지 않아요. 0 같은 거 되지 않죠? 반대로 1, 2 사이에 있는 모든 건 여기 들어가서 얘는 여기다가 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 않나? P가 받았으니까,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해서 받았죠.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는 게 성립됐다면 충분 조건, 받는 게 성립됐다면 필요 조건. 그렇죠? 둘 다 성립되면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2번. x가 0보다 작다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x가 0보다 작을 때 맞네요 라고 하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얘는 어때요? 0도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절대값 x의 정의가 x랑 마이너스 x 이게 게 분명한 사실은 맞지만 0이랑 마이너스 0이 같기 때문에 저 등호는 꼭 위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때 0보다 작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0과 마이너스 0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본다면 이 오른쪽은 0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0인 것도 포함하니까 요거 이쪽이 더 포함하니까 참이고 이쪽은 성립하지 않겠죠. 이쪽만 성립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하니까 준다.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3번. x제곱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뿔마 1을 의미하죠. q도 절대값 x가 1이면 뿔마 1을 의미하니까 둘은 서로 같습니다. 서로 같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충분 조건은 작은 거, 필요 충분은 큰 거. 알았죠?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면 참이라면 얘는 충분 조건. 그렇죠? 얘는 필요 조건.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집합상에선 이렇게 된다. 자,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랍니다. 필요 조건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했을 때 1, 5를 어떻게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포함해야 됩니다. A랑 6이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쪽은 이미 포함됐고 이쪽만 포함하면 되겠죠. 좀 더 칠해졌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얘도 얘가 얘기한 충분 조건 그럼 얘가 충분하니까 더 작아. 충분하니까 준다. 작아요. 그러면 B4가 더 작고 1, 5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럼 A의 최대값은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1이니까 둘의 합은 2가 됩니다. 자, 따다따따따따.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준다. 그렇죠? 자, 진리집합으로 간다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죠? 자, 이렇게 써있는 건 지금 현재 없죠.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면 A차, 작은 것에서 큰 걸 빼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즉, P차. 그리고 A차 B는 똑같은 걸로 A교 B에 여집합이 있다. 그럼 차가 있으니까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는 공집합. 자, 이것도 없나요? 그쵸?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Q차 P는 공집합. 얘도 없나요? 그렇죠? 그럼 또 똑같은 거. 얘 드모르간 취해볼게요. 양쪽으로 드모르간 취해보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P. 합 Q의 여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자, 너무 조금이네요. 오늘 더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우선 명제 역과 대우는 이제 끝났습니다.